반대 아닌 반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위해서 공수처를 찬성했던 그 역사의 진실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놓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헌법 위반,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공수처법,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의 정의가 무너지는 이런 공수처법을 찬성했던 국민의 힘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문재인 파쇼 정권이 가도 너무 많이 갑니다.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 파쇼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수단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경수 드로킹 조작,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가정책의 변경 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앞으로 정권 이후에 다뤄져야 될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새로 들은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이 아닌 6년으로 바꾸겠다는 그러한 생각들도 장기 집권 업무에 지장되는 권력형 게이트를 덮겠다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충성하고 좌파들한테 충성하면 어떠한 비리도 덮겠다. 그것이 문바들의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겠다.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라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고, 역으로 말하면은 우파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탄압과 우파의 파괴 작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권력의 비리를 옹호하고 정권 게이트를 은폐하는 공수처법 자체가 잘못 태어난 법입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과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불법 탄핵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자당의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수처에 찬성했던 조영 정병국과 같은 정치인들은 이제 반성과 아울러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새누리당을 차고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우파 국민들한테, 자유우파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했는 그 결과가 지금의 공수처법입니다. 윤석열의 직무 업무 배제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얻습니다. 저는 윤석열, 추미애를 동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자유파 국민들한테 너무 큰 아픔을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증거가 거의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않는 검찰의 망나니 춤을 우리는 불과 4년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각에는, 국민의
머리에는 그 현장들이 똑똑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앞잡이로서 어떠한 짓을 했는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했던 많은 자유우파 정상적인 분들을 감옥에 넣는가. 윤석열이 그런 일을 할 때 지금의 검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형집행 정지조차도 시켜주지 않는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이고 그를 따르는 검찰들이었습니다. 이영렬 검사 수사본부장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의 결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윤석열은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가게 된 상황들을 낱낱이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언행, 자기의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 합의를 위해서 이런저런 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비토 없이 공수처장을 넣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기의 생각 사상과 같은 공수처장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합니다. 그것은 일당 독재고 의회의 폭거이고 공산당과 다름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공수처 자체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이며 국민의 자유에 대한 말살법이고 국민감찰법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수처 반대 투쟁에 투쟁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종부세 문제. 지금 부동산 종부세, 재산세가 이제 직장인들의 월급의 반을 종부세와 재산세로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사유재산 제도의 핵은 시장경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택, 일가구 주택을 가지는 것이 꿈이고 가는 길입니다. 일가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자기가 수입되는 반을 종부세, 재산세에 내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사회재산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재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세수 징벌은 사유재산 침탈이고 중산층 말살이고 미래에 대한 약탈입니다. 지금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에 60만에서 74만 이상으로 15만 명이 늘었습니다. 거둬들이는 세금만 4조 2,60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조가 더 는 겁니다. 5년 후에는 4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경제정책이, 그들의 악법이, 그들의 공수처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직도 기존의 정치인들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국회의원들을 믿고 아직도 문재인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재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미래 세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창당 이전부터 이러한 현실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국민 홍보활동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 퇴진 운동을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 잘 해줄 것이라, 아직도 설마 문재인이 사회주의 길로 갈까? 설마 더불어민주당이 이 백주 대낮에 그러한 악법을 통과시킬까? 그 설마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을 시발로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했고, 우리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감옥 가고 그렇게 다치는데도 굳건하게 당을 지키면서 이렇게 힘든 투쟁의 과정을 가는지 국민들께서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자기가 돈 써가면서 서명대 운동하고 매주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은 지치면은 더욱더 일어납니다. 밟으면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불과 3년 지나서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옳았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느 누가 문재인 정권과 정권 들어오자마자부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칼날을 들고 싸웠습니까? 어느 누가 지금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정당이 최후의 저항의 불씨를 남겨달라고 그렇게 국민께 하소연했습니까? 72년의 정당사에 어느 정당이 전국에서 서명대를 하고
매주 2,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들어오는 정당이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마지막 남은 정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국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중국 폐렴 팬데믹 때 그들은 희생양을 광화문 집회로 잡았습니다. 지금 3차 팬데믹이 온 겁니다. 또다시 그들은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슬기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이번 토요일은 전국적인 서명대 활동과 기자회견 활동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토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 서명대가 풀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기본 조직위원장 선임되신 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서명대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또 직접 서명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갈 수 있는 길은 국민들께 이 거짓 정권, 파쇼 정권의 만행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대통령이 아직 감옥 계신 것도 모르는 국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불법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께 알리는 대국민 활동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당원의 임무를, 또 국민의 임무를 하고 있는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니까 지쳐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동지들은 더 투쟁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예견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들불과 같이 노도의 함성들이, 저항의 힘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만큼 대한민국이 간단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또 이번 유경수 여사님 95주년 되는 탄신제에는 원래 대전에서 탄신제 기자회견을 옥천생가에서 하고 대전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대전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전시의 저항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희생양을 잡으려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대전 집회를 취소하고 생가에서 11시에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99명의 집회를 가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특히 지도부들은 빠짐없이 서명대 운영을 참여하지 않는 지도부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이 수능일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은 친구들이고, 또 그 고3 학생들의 아픔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12월 3일 수능에 우리 공화당은 그 수능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격려의 현수막을 개척을 할 생각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수능생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수능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월간 FN이라는 이 월간 경제지입니다. 이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환하게 실었는 화보가 나온 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이 화보를 꼭 소장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통령 박근혜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자, 이것이 안의 내용입니다. 정치적 공간은 역사에 맡기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제목이 대통령 박근혜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자. 그 다음이 우리 공화당 대표 저의 인터뷰가 무려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동지들께서 꼭 좀 보시고 탄핵 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월간 잡지 경제지에 메인으로 이렇게 공정한 보도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치우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보도를 받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책을 받아봤는데 꼭 한번 보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그거 없으시면은 오늘 전략회의 공개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어디서 판매하는데 그 대표님? 이거 뭐 여기다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이야기를 내가. 이거 다음에 실점 준비하시면 저희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찍어요.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